조상훈의 뉴스 픽. 전두환 씨 일가가 오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구보다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분들의 소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잠시 뒤 5.18 광주 민주유공자 유족회 문건양 부회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뉴스피드 정승조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오늘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여 만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오늘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혼외자식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검찰 구성원들에게 조선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현 의원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란 음모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이들 현직 의원 2명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영유아 보육료의 국고 보조율을 서울과 그 외 지역 모두 현행보다 10%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안을 냈습니다. 20%포인트 인상을 기대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오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105일간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핵심적인 수사는 일단락됐습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국 통화 가운데 단연 두드러지는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환율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센카쿠 열도, 중국명 랴오위랴오 국유화 조치 1년을 앞두고 중국이 센카쿠 인근에 항공기와 해양 감시선을 투입하는 등 중일 관계의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이었습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여러분, 전두환 씨 일가의 추징금 자진 납부 계획 발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주십시오. 네, 오늘의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임기훈 기자입니다. 임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예, 한동안 좀 전해드리지 않았었는데, 전셋값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좀 나와가지고,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요. 예. 전셋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그마저도 좀 얻을 수 없는 시장 분위기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내일부터는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 이자가 연 2에서 3%대로 대폭 낮아지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오늘 발표된 게 최근에 있었던 정부의 8.28 대책의 일환입니까? 예, 그렇게 돼서 실행이 되는 건데요. 이날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구입자금의 저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좀 주된 내용인데요. 일반 근로자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은 소득과 만기별로 연 2.8에서 3.6%의 대출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예. 이는 종전 4%에서 최소 0.4%포인트에서 최대 1.2%포인트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의 대출이자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죠. 예. 또 다가구 자녀에는 0.5%포인트, 장애인 다문화 가구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 비해서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가구 자녀 그리고 장애인 다문화 가구에는 예. 추가로 더 혜택을 준다 이런 예, 얘기네요. 우선금리가 조정이 됩니다. 네. 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번에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까? 예. 뭐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본다면 예전보다 소득 여건이 완화된 것이 눈에 띕니다. 예. 그 지원 대상자의 소득이 종전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4,5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6천만 원으로 좀 완화가 됩니다. 또 대출이 가능한 주택도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좀 비싼 집도 살 수 있게 되고요. 예. 가구당 대출 한도도 종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예전에는 오피스텔은 대출이 안 됐었죠. 예. 다만 오피스텔은 소득 구간에 따라 대출 이자가 연 3에서 3.5%로 차등이 적용이 됩니다. 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출 만기는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한 10차례 정도 연장을 할 수가 있네. 10번 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 예. 이렇게 주택 구입에만 이번 그 조치가 해당이 되나요? 예. 주택 구입도 그렇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좀 강화가 됐습니다. 예. 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기준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가구당 대출 한도도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의 경우 현행 5,6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50% 올라간 8,400만 원까지 높아졌습니다. 예.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가계소득이 최저생기비의 2배 이내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이 됩니다. 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매입 임대자금 지원금리는 현행 5%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떨어집니다. 예. 지원 대상도 종전 미분양 아파트에서 기존 아파트까지 확대가 되고요. 가구당 지원 한도는 수도권 기준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2.5배 높아졌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지 이게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예. 국토부가 예상한 거에 따르면요. 이번 조치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주택 구입자 5만 3천 가구, 전세 세입자 6만 8천 가구 등 총 12만 가구가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2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집이 없는 분들, 무주택 네, 서민들이라는 말씀이죠. 예. 예, 다음 소식은요. 예. 그 추석 관련 소식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좀 물가가 이래저래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추석 상차림에 평균 24만 8천 원이 들 것이라는 분석세도 나오곤 했었는데요. 현재 추석을 한 일주일 정도 앞뒀죠. 최근 고온 현상 때문에 생육 부진을 보인 배추하고 상추 등의 가격은 오르고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어든 오이, 애호박 등의 작물의 가격은 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의 평균 가격은 5,5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는 1개월 전보다 36.1% 오른 것이고요. 예. 또 청상추가 100g에 9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비교해 50% 올랐습니다. 방울토마토는 20% 뛰었고요. 건멸치, 풋고추는 각각 25%, 16.7% 올랐습니다. 쇠고기 값도 좀 선물용 같은 게 많이 나가면서 1개월 전보다 4.7% 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반면에 오이하고 애호박 등은 재배 면적이 줄었고요. 소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좀 현상을 두고 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일부 농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날씨 때문인 것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최근 늦더위가 생육 부진에 영향을 주면서 출하 물량이 줄어들었고요. 또 방사능 우려가 커지면서 수산물 소비 감소도 줄어들자 대체 수요 또는 추석 선물용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배추 한 포기 가격 5,500원. 예. 전에도 금추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또 그런 말이 나올 법하네요. 아마 이제 추석이 지나고 이제 10월, 11월 되면 또 김장철이 다가오면 그때 또 아마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 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다음 소식도 추석과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예. 세 번째 소식도 추석 관련 소식인데요. 추석하면 역시 생각나는 게 친지들하고 정겨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또 이와 함께 직장인들한테는 좀 며칠 놀 수 있는 시간, 또 떡값으로 불리는 이런 추석 상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기간인데요. 예. 직장인들에게 올해 추석 연휴와 떡값은 예년보다 좀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전국 53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추석 연휴 상여금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올해 기업들의 추석 연휴는 평균 4.3일이고 추석 상여금이 있는 기업들은 근로자 1인당
평균 94만 7천 원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임 기자는 며칠 쉬고 상여금 얼마나 받습니까? 저는 한 3일밖에 못 쉽니다. 예. 뭐, 상여금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요, 네, 아직까지는. 상여금은 불투명하고 쉬는 건 3일. 네. 예. 경총이 조사한 평균치를 밑도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뭐, 언론사 근무 환경이 그렇다는 건 뭐, 많이 아시는 얘기고요. 예. 뭐 저희도 며칠 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상여금도 불투명합니다. 예. 예, 예년보다 좀 근로자들에게는 사정이 나아진 건가요, 이게? 예,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올해 기업별로 평균 추석 연휴 일수는 4.3일로 작년 4.1일보다 0.2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특히 연휴가 5일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은 61.8%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52%보다 9.8%포인트 늘어난 것이고요.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작년보다 0.1일 늘어난 4.5일, 중소기업은 0.3일 늘어난 4.3일을 쉬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예. 올해 연휴가 좀 주말이 끼면서 5일로 늘어난 덕이 좀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근로자 1인당 평균 94만 7천 원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작년보다 4.3%, 금액으로는 3만 9천 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뭐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예. 체감보다는 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20만 9천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중소기업은 85만 6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4만 2천 원과 3만 7천 원이 늘었습니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좀 많이 늘었고요. 올해 77.6%가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작년보다 한 2% 정도 늘어났습니다. 반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들은 이유로 연봉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상여를 특별히 지급할 필요가 없다. 또는 지급 여력이 부족하다 등을 꼽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쉬는 날 늘어난 거는 월, 화, 요일인가요? 이틀만 휴가 내면 또 9일 연휴까지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예, 9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 기업들,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이 쉬고, 상여금도 예. 좀 더 주는 분위기인데요. 이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건가요? 예, 기업들이 예상한 데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해 경기가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추석 경기에 대해서 전년보다 악화됐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조사 대상 중 42.3%였고요. 이는 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18.0%포인트 감소한 겁니다. 예. 확실히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작년보다 좀 좋아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끝소식 어떤 내용입니까? 예. 마지막 소식은 그 신종 파밍 수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 범죄 수법이 발달하는 것이 대책보다 훨씬 빠른 것이 어제 오늘 이게 아니지만 역시 스마트 시대에 맞게 범죄 수법 발달 속도가 점차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파밍이나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금융기관들이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예. 이날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를 그새 사칭한 신종 파밍 수법이 발견됐다고 주의가 요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이나 파밍으로부터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하루에 300만 원 이상을 연체할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절차입니다. 예. 대책 세우겠다고 이제 발표했는데 바로 또 이걸 뚫는 수법이 예. 드러났는데요. 예. 어떤 방식으로 금융 사기를 치는 겁니까? 예. 금융위에 따르면 새로 발견된 사기 수법은 고객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접속자를 가짜 사이트로 자동 이동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예. 그 뒤로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나 광고 배너나 파업장이 뜨게 한 다음에요. 이를 사용자가 클릭을 하면 금융회사를 가장한 피싱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또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측 설명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을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예. 금융기관 사이트에서는 이름이나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 이런 정보 입력하라고 하면 일단은 이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또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해서는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포털에 접속했는데 난데없이 금융회사 사이트가 나왔다. 이러면은 이건 사기로 볼 수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 측 설명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파밍 수법 어떤 건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파밍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시는 분들은 잘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금융회사 고객 컴퓨터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가지고 고객이 금융회사의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도
금융 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본떠서 만든 가짜 홈페이지인 피싱 사이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를 이용하는 사기꾼들, 이른바 사기꾼들은 이를 피싱 사이트를 유도하는 고객들을 금융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고 얘기를 해서 금융 거래 정보 등을 빼내는 것을 간단히 말하는 것이죠. 예, 주의가 요망됩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임기훈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 TV 라디오 승용차 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차량의 경우 블루투스를 이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팩을 구입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도 카오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분량에 관계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네, 정가 소식 알아보는 코너죠. 정가 이모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야 약속이나 한 듯이 상대당 소속 광역단체장에 대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이게 네네. 아마도 내년 지자체 선거 때문인가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죠.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측면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야 모두 사실 자신의 정책 방향에 비춰서 광역단체장이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보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각 정당이 공천을 통해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려 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이 유독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박하는 것, 그리고 방어만 하던 민주당이 오늘 김문수 경기지사를 겨냥하고 나선 것,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내년 지방선거 염두에 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또 지방선거는 수도권이 가장 큰 격전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측 모두가 지방선거 전에 벌써부터 돌입했다, 전초전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간 무상부용 문제로 이제 박원순 시장을 새누리당이 좀 공격을 했었는데요. 네네. 오늘은 좀 테마를 바꿨다고 봐야 될까요? 협동조합 문제를 거론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의 협동조합을 정치 세력화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었는데요. 예. 나성민 정책위 부의장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협동조합이 취지와 다르게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많다. 협동조합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요건이 미흡한 협동조합이 난립하지 않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의 다른 방향 이런 주제를 이제 토론회도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 협동조합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새누리당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 협동조합 관련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 뚜렷하게 이게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 좀 아직은 없어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나온 얘기들 좀 종합을 해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약에 재선에 도전할 경우에 지금 서울시에 있는 여러 협동조합이 결국은 선거운동 조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협동조합 다들 아시다시피 생활경제 또 사회적 기업 활동 이런 것들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또 지금 현행법상에는 업종이나 분야와는 무관하게 5사람 이상이 참여를 하면 만들 수 있고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예. 게다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법에 명기가 돼 있거든요. 예. 새누리당이 문제 삼는 건 바로 지자체의 지원 부분입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운동이나 지역운동을 하던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야권 성향의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겠죠. 예. 많이 결합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건 결국은 선거 때가 되면 이들 협동조합이나 또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의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저희 국민TV도 미디어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협동조합 형태인데요. 네네.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마타도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보수 농객 중에 서울시에서
80% 재정 지원을 해줬다는 둥. 예, 네. 8원도 받은 적이 없는데 말씀이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좀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인가요,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협동조합 활성화에 굉장한 의지를 갖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건 뭐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예, 뭐 한 8,000개 만들겠다고 얘기도 했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시민운동을 오래 해왔고, 협동조합 전도사를 자처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에 예.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10년 안에 협동조합을 8,000개까지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협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법조항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새누리당이 의혹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뭐 새누리당에서도 딱히 이거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예. 다만 이제 시민운동을 오래 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시민운동 활동가들, 그다음에 뭐 지역의 동책이나 또 지역에서 여러 오랜 기간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적극 나서면서 결국은 이들의 활동이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면 결국은 이게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지원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좀 그 추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새누리당 인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라도 협동조합 기본법 좀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를 뭐 한두 의원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최근에 새누리당 정책조정위 내에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 있습니다. 남경필 의원이 이제 여기 모임 대표로 있죠. 예. 협동조합이 정치적 입김이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힘을 이용해서 정치 세력화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김성태 의원은 서울시만 해도 좀 구체적입니다. 관련 단체 박원순 시장이나 구청장들의 정무적 판단과 정치성이 늘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예. 최근에 새누리당에서는 정혜수 의원이 지금 현행법상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정치 관여 행위 금지,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이게 실제 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괄적인 개정 방안이라는 게 이 포괄성 자체가 이제 굉장히 임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어쨌든 논란이 좀 되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 협동조합이 뭐 야당의 정치 성향을 띠는 이런 방식으로 갈 거라는 의심 하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그렇게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취지를 읽힙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새누리당 쪽에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네네. 정치 조직이나 결사라기보다는 기업의 일종인데, 네네.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 이 부분을 좀 적극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네. 새누리당 내부에서 좀 근본적으로 좀 협동조합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이제 뭐 서구에서는 이제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근래에 좀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 또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화두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대한경제 일환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보면 그동안에 이 협동조합 문제에 대해서 야권 인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실제로 법도 만들고 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이게 18대 국회 때 만들어졌었는데요.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표 발의했던 사람이 바로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입니다. 예. 당시인데 여야 만장일치로 2011년 말에 통과를 했었고요. 작년 12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시행이 되면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온 사람들도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당 소속이죠. 예.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그리고 지금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실 여권의 핵심 인사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천착한 경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새누리당 의원들 만나보면요. 이거 왜 통과시켰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꽤 있거든요. 예. 본인들은 모르고 동의했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그거야 뭐 조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누리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협동조합 기본법을 처리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던 대로 좀 이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나치게 좀 정책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런 기류가 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새누리당은 이제 박원순 시장을 겨냥했고요. 반면에 네네. 민주당은 오늘 김문수 경기지사를 겨냥했습니다. 물론 이제 네네. 무상급식 예산 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김한길 대표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지속을 위한 경기도 정책협의회 이 자리에 참석해서 최근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복지 공약이 함께 무너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새누리당 소속이죠. 김문수 경기지사가 매년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860억 원을 전액 삭감 치료한 데 대해서 참 나쁜 도지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국고보조 문제 이게 지금 이번에 그 서울시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예. 또 그 문제에 따라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렇게 보는 시각과 함께 동시에 이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을 걸어서 민주주의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로까지 이거를 확대함으로 해서 대여 전선을 좀 넓히겠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보육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전선을 확대하겠다 이런 속셈으로 좀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새누리당에서 반발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사실 뭐 별다른 얘기가 없긴 했지만 당연히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바고요. 예.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의 성격이 뭐 이미 커지기 시작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뭐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뭐 이른바 친박계가 뭐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김문수 경기지사가 뭐 잠재적인 대권 후보다 이렇게 지금 뭐 인식이 되고 있는 만큼 김 지사와 이렇게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는 의원들도 꽤 많이 있고요. 예.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그 비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오면서 이 무상 보육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한 부분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그 여야 간 논쟁에 그 논쟁이 좀 점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완화된다기보다는 이제 갈수록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 격화될 그렇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조합원 백마고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화산지대 철원에서 생산한 추석 선물로 최고인 쌀. 직접 생산한 2013년산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 주세요. 010-9523-5400입니다. 드시고 맛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에 예약 판매합니다. 주문 전화 010-9523-5400.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전두환 씨 일가가 오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 자진 납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6년을 버텨오다가 가족들을 겨눈 검찰 수사에 이제 백기를 들었습니다. 소외가 남다를 분들이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 아닐까 싶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문건양 부회장님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문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좀 아픈 상처를 제가 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한데요. 문 부회장님께서는 5.18 진행자님, 예. 귀가 어두운게 조금 크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5.18 민주화 운동 때 가족 중 누구를 좀 잃어버리셨나요? 예, 나는 막둥이 강주 상고 1학년짜리를 잃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막내 아들, 당시 고등학교 예. 1학년이었던 막내 아들이 사망을 했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민주유공자 유족회에 계시고요. 예. 오늘 그 전두환 씨.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오늘 전두환 씨 일가의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계획 발표 보셨을 텐데, 네,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님 말씀하세요. 자진 납부한다고 발표했습니까? 예, 그 전두환 씨 장남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도 짧게 하고요. 예, 뭐 이러이러한 재산들 자진 납부하겠다, 국가에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전두환이 추징금 문제 갖고 자꾸 라디오에 매스컴을 타고 있으니까 강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추징금을 노태우 거 230억, 예. 전두환이 거 1672억 원, 추징금을 해소한다면은, 우리 사망자, 그때 당시 사망자 126명, 그거는 호프만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께서 그때 당시 사망자에 한해서는 3억씩 일괄 처리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호프만식으로 처리가 되어갖고 저는 학생이라 해서 보상을 4천만 원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불의의 사고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닌데 호프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 호프만식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추징금 받은 것에 대해서 예. 그때 당시 사망한 사람 126명에 대해서는 3억씩 김대중 총재 말대로 3억씩 일괄 처리하고 나머지 돈은 그때 당시 강주 시민들이 전부 다 피해를 입었으니까 강주시로 내려보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 이렇게 강주 시민들이 시방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들 126명에 대해서는 3억 원씩 보상을 일괄 하는 게 처리하고 맞고. 김대중 총재 말대로. 예.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 돈은 강주시로 내려보내면 강주시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강주 시민들의 소망입니다. 예. 오늘 전두환 씨 장남 재국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예. 이 대국민 사과 우리 문 부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국민 사과는 참 당연하죠. 근데 우리 김대중 총재께서 그때 당시 노태우하고 전두환이하고 감옥에 있을 때 그 양반 말씀이 항시 정치 보복원에서는 안 된다. 자꾸 역사가 악순환이 된다 해서 그 사람들을 사면을 해 줬는데 예. 여기서 강주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잘 못했다. 추징금도 받지 못하고 잘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고 본게 그 양반 철학이 맞다. 이렇게 강주 시민들이 한 걸로 시방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 전두환 노태우 씨 사면한 거에 대해서는 옳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것은 이제 와서 추징금이 자진 납부한다는 발표가 있은다는 그런 매스컴을 탄 뒤에 강주 시민들 의견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우리 역사가 자꾸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것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못마땅한 의견도 있었는데 예. 최근 상황을 보고 이제 그런 판단을 하신다는 거고요. 예, 여기서 저도 그 양반 정치 철학이
맞지 않은가 지 개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노태우 씨, 전두환 씨 사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97년 당시 12월 김영삼 정부 말기였고요. 예, 물론 이제 김대중 당시 그 당선자의 뜻이 좀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오늘 그 전재국 씨가 대국민 사과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추징금 나는 안 들어봤습니다. 예,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사과의 대상이 추징금 환수 문제에 좀 국한이 됐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5.18 그 민주화 운동 유공자 유족 입장에서 추가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추가 추징금 말씀입니까? 아니요, 사과를 했는데 추징금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거든요. 예. 그럼 5.18 그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는 사과가 없었단 말이죠. 그것이 없었어요. 예.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강주 시민들이 대국민 사과 갖고는 안 될 것이 그때 당시 빨갱이로 몰아붙여갖고 강주, 전남, 호남이 전부 다 빨갱이로 폭도 누명을 둘러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마디 곁들여서 강주를 거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예. 광주 시민들이나 특히 그때 피해 입었던 분들한테도 여보세요? 사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 이 말씀이죠? 예. 강주가 그 속에 안 들어간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사과 내용에 광주가 포함되지 사과 내용이. 않아서 안타깝다. 나는 사과 내용을 안 들어봤습니다만은 대국민 사과를 함과 동시에 특히 강주를 거명해야 옳을 일인데 지금 그 강주 문제를 타 도에서는 잘 몰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솔직히 얘기해야지. 지가 정권 장악하기 위해서 빨갱이로 뒤집어 씌웠다는 거. 그것을 거기다 사과문에다 넣어야죠. 예. 연희동 자택 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씨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도 당연히 그 사과 내용이 포함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부회장님,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예, 잘 들립니다. 나는 잘 안 들리네요. 예. 오늘 전두환 씨 일가가 연희동 자택 환수에도 응하겠다. 연희동 자택이요. 전두환 씨 부부가 살고 있는. 연희동, 집. 자택을. 예. 그것도 내놓겠다. 국가에 반납하겠다. 예, 그렇지만. 말씀했단 말씀이죠? 예, 전두환 씨 부부가. 내가 그 내막은 안 들어봤습니다. 예, 남은 여생을 그 집에서 좀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집을 내놓기는 내놓겠지만 전두환 씨 부부는 이제 그 집에서 살겠다. 남은 여생을. 가 뭐시 순서가 잘 안 정해졌는가 보네. 여보세요? 예. 뭔 말씀을 하셔야지. 예. 내가 계속해서 뭔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아니, 연희동 자택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은 내놓되 전두환 씨 부부가 이제 남은 여생을 이 집에서 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사죄를 국가에 반납하고, 자기는, 하천으로 내려간다 안 했어. 아니요, 그 의견도 나오긴 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나온 의견은 이제 그 집에서 그 전두환 씨 부부가 남은 여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쁘다 두꺼운 놈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것은 그래서 쓰겠어. 이양에 내놓은 짐에 싹 내놔버리고 할랑 벗고 사죄하는 국민 앞에 사죄했으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지 뭔 거기서 또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그 동정을 피하고 있으면 쓰겠어. 예. 그러니까 기왕에 국가에 내놓은 거 낙향에서 사는 게 맞지. 연희동에서 사는 건. 이양에 대국민 사과하고 자기 잘못을 사죄했다면은 다 전부 반납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면은 국민들이 조금 용서해 줄랑가 모르겠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부회장님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에 협력하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전두환 씨 일가가 이번에는 좀 약속을 잘 지킬 거라고 보십니까? 문 부회장님, 네,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지금 잘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들리십니까? 네, 이야기를 듣고 그 옆에다 또 이야기를 해. 예. 잘 들었고요. 들리십니까, 문 부회장님? 네, 전화 연결 상태 때문에 오늘 인터뷰는 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잘 안 들리시는 모양입니다. 좀 고령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리시는 모양인데요. 예. 아무 소리 안 들었습니다. 예, 지금 들리십니까? 예, 이제 들려요.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추징금을 완납할 때까지 환수에 협력하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전두환 씨 일가가 이번에는 좀 이 약속을 잘 지킬 걸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쪽에서 호남 지방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연희동 사적강 전부 다 국가에 반납하고 탈탈 뜬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강주서는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연금 30억 있지 않습니까? 그 이순자 씨 명의로 되는 개인연금이요? 그놈 갖고도 지금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해에다 묻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이렇게 시방 믿고 있어요. 예. 다른 강주 시민들은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 호남을 하나 없애버려서 까딱 없다고 해서 정권 장악해 갖고 7년 동안 해 묵은 그 자녀분들이 지금 대국민 사과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 앞에 뭐 성실히 임할 것 같습니까? 애국에서 저 삶은 그만이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지 입가에서 나온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은 혹 모르겠어. 우리 강주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추징금을 다 내면 이걸로 끝이다. 뭐 사회적인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이 추징금 완납하면 그 전두환 씨 일가 문제는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역사가 알아서 하겠죠. 역사가 판단할 일이다. 예. 그 여기 우리 강주나 우리 유가족들 생각하고는 또 국민들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역사가 알아서 하겠죠.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좀 적절하게 좀 이 이야기가 매스컴을 타갖고는 좀 해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문건양 부회장님이셨습니다. 좀 고령인 관계로 통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권력에 장악당한 방송들의 대통령 띄워주기. 거의 말기 현상인 듯 보입니다. 이번 해외 순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 외교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상대국 문화에 대해서는 깊은 존중을 표하면서 그 나라 국민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상대 문화를 존중하면 우리도 대접받는다는 고려대 교수의 하나마나한 멘트도 눈꼴 사납습니다. 자연스럽게 문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더 대접을 받고 또 경제협력도 더 잘할 수 있고. 콕콕 짚어야 할 뉴스의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 패션입니다. 많은 뉴스 중에서 콕콕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을 골라서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깜짝 워킹 보셨습니까? 이번 베트남 방문 행사 중 한복 아오자이 패션쇼가 있었는데 직접 무대에 올라 워킹을 선보였습니다. 한복은 우리 문화유산의 정수라고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 마음과 정신을 담은 문화외교로 세계 속의 한국을 새롭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원세훈 재판 기사는 KBS와 MBC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뉴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50 시절 뉴스처럼 될지 모릅니다. 함께 하시지요. 아직 대통령이 탑승하신 탑승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탑승한 특별기 공항 활주로 동남 방향에서 서서히 기술을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착륙할 순간입니다. 서서히 기술을 아래로 향한 채 타치다운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상륙할 순간입니다. 만면의 미소를 띠고 계신 대통령 네 분. 대통령께서는 오랜 가뭄 끝에 이강토의 단비를 내리게 하고 떠나시더니 돌아오시는 오늘은 지루한 장마 끝에 남국의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습니다. 아마 하느님도 우리를 도우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보다도 더 추운 겨울에 어느 날 오후에 찾아든 우리 대통령의 풍성한 웃음에 팔을 휘저으며 태극기를 흔드는 꼬마들은 그만 추위를 잊고 말았다. 13년 만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는 나들이. 오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위대한 여정이라 붙여본다. 세계를 향한 그의 정치 철학이 곳곳에서 증가되는 여정이었기에 열하루 대통령의 여정을 위대함으로 표기하려 하는 것이다. 해외 순방 한 번에 아시아에, 그 다음엔 순식간에 세계적 지도자로 이번 아세안 등극했다. 5개국 순방을 통해서 한국의 지도자에서 이제는 아시아의 강력한 새 지도자로 부각되셨습니다. 태평양 연안국들의 결속과 협력을 강조한 우리 대통령의 모습에서 이제 세계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넉넉하게 느끼게 된다. 서민 속의 지도자는 이제 세계 속의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네, 남현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기사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야옹호랑이님이 게시판에 올려준 글인데요. 미디어오늘에 이런 기사가 좀 실렸다고 합니다. 미디어오늘을 출처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최동욱 검찰총장 내연녀로 지목된 Y씨가 한겨레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11일자 지면에 한겨레 지면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길 듯하다. 이에 대해서 한겨레는 보도 여부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강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조선일보가 최동욱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한 Y씨가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입장을 한겨레 신문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언론사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Y씨는 우편을 통해 한겨레 신문사에 본인의 입장을 밝혔으며 한겨레 신문은 이 내용을 11일 단독 보도할 예정이다. 내일자 한겨레 신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씨는 자신이 최 총장의 내연녀가 아니며 아들 최모군은 최 총장과 관련 없는 혼외 자식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이 미디어오늘 기사가 사실이라면 내일자 한겨레 신문에 그 Y씨, 조선일보가 최동욱 총장의 내연녀라고 지목한 그 Y씨 입장이 좀 실릴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남현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 바쁜 벌꿀님. 돈 내면 땡이냐? 그동안 국민들 우롱한 건 웃잘끼고 물음표 3개나 됩니다. 29만 원밖에 없다고 떵떵거리던 전두환이 남은 여생 집에서 살고 싶다고 물음표 2개 됩니다. 집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벼룩에 눈썹만큼 생각이나 해봤냐? 물음표 하나입니다. 그냥 4대강 북쪽 캠핑장에서 텐트나 쳐라. 의견 주셨고요. 왕싸가지님은 오늘 그 이상호 기자의 멘트를 올려주셨네요. 훔친 돈이니 돌려주면 그만이지 기자회견은 왜 하나 크크크 이렇게 올려주셨고, 안경 꼈다님, 추징금이 10몇 년 전 당시 기준이잖아요. 당시의 화폐 가치와 현재 가치가 다르니 차액만큼 추징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벌금도 안 내면 이자를 붙이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추징금은 지연금이라 이자를 물릴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법의 맹점이라고 하는데요. 개정 의견이 좀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와이로님 의견입니다. 그 돈만 내면 끝인가? 이자는 그때 10,000원하고 지금 10,000원하고 똑같은가? 물가 상승률 적용해야지. 네,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그리고 타자님, 전두환이 미납 세금을 낸다고 큰 소리 떵떵 치는 걸 보며 진짜 당황됩니다. 네, 추징금이겠죠?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닌 그들이 이때껏 추징금을 안 내고 떵떵거리며 호화롭게 살 동안 정부는 뭐 했는지, 또 지금 낸다고 저리 큰 소리 치는 걸 보며 저게 저렇게 할 일인지, 또 진짜 내기는 내는지, 내는 척하고 뒤로 먼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진짜 내는 건지 두 눈 부릅뜨고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앞으로 전 대통령 예우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몇 분 더 소개해드릴까요? 예.
광주에서 인터뷰하신 어르신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예. 마음이 찡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있고요. 남연 의견보다는, 우리 문 부회장님과 인터뷰 내용에 대한 많은 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생방송의 묘미가 느껴진다고, 예, 많은 의견들 주셨는데요. 예. 어쨌든 좀 원활하게 인터뷰가 진행됐어야 됐는데, 오늘 고령이시어서, 그렇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이 뉴스 코너로 옮겨가겠습니다. 문희정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국민TV이기 때문에 만나볼 수 있었던 인터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네. 자, 원전 비리 수사요. 한동안 굉장히 원전 마피아 얘기까지, 저희가 하면서 참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전력 대란의 주범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여름, 아직까지도 한낮에는 조금 더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지난 여름 모두 다 함께 견디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기는 엉뚱한 데서 쓰고 그 고통은 온 국민이 나누고요. 예.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비리. 검찰의 원전 비리 수사가 오늘로 장장 105일을 맞이했습니다. 예. 이 대검찰청이요. 지난 5월 27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 비리 수사단을 설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현재 내놓은 성과들을 좀 살펴보면요. 예. 큰 줄기가 되는 사건을 제외한 비리 혐의 수사를 전국 7개 검찰청에 분산해서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 위조와 대규모 금품 로비, 인사청탁 등 뿌리 깊은 비리 구조를 상당 부분 파헤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JS 전선의 금품 로비 의혹이나 이명박 정부 고위층의 연루 의혹을 밝히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검찰 지금까지 무려 43명을 구속 기소하고 5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검찰 특히 전 정부 때 왕차관으로 불릴 정도로 실세였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수뢰 혐의를 잡아서 원전 비리 수사를 게이트 사정으로 진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구속된 인사 중에서는 이 박영준 전 차관이 그래도 가장 거물급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한수원의 말단 직원부터 김종신 전 사장과 박기철 전 전무 등 최고위층의 뇌물수수 혐의도 들춰냈고요. 예. 그리고 이종찬 한국전력 부사장도 쇠고랑을 찼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간부가 재직 중에 최준경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한전 자회사 임원에 인사청탁을 해서 성사시킨 사실도 확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고지인 경북 영일 또 포항 지역 출신인 이른바 영포라인과 국가정보원 간부 출신 브로커가 활개를 쳤던 것도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예, 국가정보원은 어디 손 안 뻗치는 곳이 없군요. 예, 정말 이래서 국내 정치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확실히 이번에는 제대로 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건 정치도 아니고 그야말로 비리잖아요, 비리. 예, 그 손을 안 뻗친 데가 없기 때문에 국내는 전혀 관여를 못하게 손발을 좀 묶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사실 원전 비리 수사단에 검사 9명과 수사관 41명이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투입된 숫자에 비해서 성과는 굉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좀 드러났는데요. JS 전선이 불량 케이블 납품으로 무려 17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한수원 직원들에게 상품권 수백만 원어치를 준 것 외에는 돈 거래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참 앞뒤가 맞지 않죠. 예. 게다가 또 최준경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탁 성공은 했지만 금품 수수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밝혔고요. 예. 그리고 이 영포라인 브로커가 한국정수공업 대표에게 로비 자금을 요구하면서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을 거론했다는 주장도 실체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다시 꼬리 자르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이 온 나라가
녹조 라떼 때문에 참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도가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낙동강 수계 녹조 발생을 예방하겠다. 이런 수질 개선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홍준표 지사 입장은 그동안 녹조 문제 없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1조 3천억 원을 드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올 들어서 낙동강 하류의 조류가 이상 증식해서 조류 경보가 발령이 됐죠. 더 이상은 뭐 문제 없다라는 경남도지사의 말만 믿고 가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경남도는 일조량과 강수량 등 기상 조건은 인위적인 제어가 힘들기 때문에 수질 오염원의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년부터요, 7년간 무려 국비 8,672억 원을 비롯해서 모두 1조 3,231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예. 사실은 많은 환경단체에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내세운 것이 설치했던 보를 해체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 경남도가 제시한 수질 대책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 해체는 빼고. 그렇죠. 다른 대책을 세우는데 1조 3천억 원.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이것이 타당하고 적정한지에 대해서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4대강 문제, 지금 뭐 국회가 거의 마비 상태다 보니까, 국정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도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문희정 PD였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문희정 PD가 고생했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